무서운 순둥이님 제가 사연을 미리 읽어봤거든요. 저번에 한번 상담을 받으셨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무료 상담을 받으시는 분인데 이게 이제 2달 만에 연락을 하신 거예요. 2달 만에 이제 여자친구의 친구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연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이 된 케이스인데 연락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상황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상황 파악 같은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여자분이랑 이전에 상담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간단하게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전 여자친구랑은 500일을 만났고요. 유럽 여행했을 때 만났고 한 달 정도 알고 지내다가 500일을 만난 겁니다. 500일을 만나면서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이 남자의 능력 부족도 있고 이제 에너지 컨트롤 실패로 인해서 여자한테 좀 소홀하게 대하고 아주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대화도 잘 안 통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갖다가 프레임이라는 이유로 맞추려고 해서 제가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던 사연이었거든요. 자, 그런 내용이었는데 일단은 그냥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을 보낸 내용을 갖다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자친구랑 이제 카톡을 나눈 내용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여자친구의 친한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2달 만에 야 이제 나 변했으니까 좀 연락 좀 하게 도와줘 라고 해가지고 얘기했더니 이제 전 여자친구가 보내준 거야. 차단을 풀고 안녕이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서운 순둥이님이 잘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여자친구가 응 잘 지내 걱정 마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 일 중이야? 오랜만에 연락하니까 떨리네. 좋아하는 여름이네. 여름 잘 보내고 잘 지내. 너도 여름 좋아하잖아.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난 이미 많이 놀러 다니고 있어. 재미있게 있네. 잘 지내고 있네. 다행이다.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래 방학 잘 보내고 일 지치지 말고 열심히 해.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연락은 마쳤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여자분이 왜 이런 반응이 나오냐면, 대부분의 여자분들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무서운 순둥이님이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좋아하는 좋아해주는 것만으로도 만나는 여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번 500일이나 사귀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준다라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 것만으로도 만나시는 여자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례들을 보면은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것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니까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는 이게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 에너지가 넘치는 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밝은 미래를 볼 수 없는 그런 미래를 갖다 보려면은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선장 역할을 하는지, 나를 제대로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선장인지, 통제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치가 그만큼 있는지를 갖다가 판단하는데, 그걸 갖다가 프레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돼서 버림을 받은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연락은 이어져 나가는데, 그런 2차적인 매력, 즉 프레임적인 행동들이 안 나타난다면 이제 헤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연락을 하고 하는 거는 본인이 열정을 보이니까 받아주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만으로도 연락을 이어나가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둥이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이게 반응이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먼저 약간 대답을 해드렸어요.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연락을 마치고 나서 두 번째 연락을 보냈습니다. 한 연락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연락을 보낸 건데요. 한번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무서운 순둥이님이 뭐 자?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자냐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연락이 단문이 왔어요. 잤어?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아 그냥 다음 주에 밥 먹을까 싶어가지고 쉬는 날 언제인가 물어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얘기했지만 뭔가 꼬시는 멘트를 날려야 되는데 이 무서운 순둥이님이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걸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밥만 먹어보려고 하는 행동 태도가 모멘텀이 약하죠. 왜 이 사람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뭐 제가 얘기했지만 뭔가 먹고 싶어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고 뭔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어야지 내가 그걸 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곱창 사진 보내면서 야 곱창 엄청 맛있겠다, 야 나 이번 주에 먹으러 가려고, 너 뭐 괜찮아? 이렇게 보낸다던가 그런 식으로 뭔가 어트랙티브하고 먹고 싶다는 오감을 자극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다음 주에 밥 먹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만나려고 하는 이런 행동 태도가 아마 데이트를 잡는 데 있어서는 좋지 않아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예. 썩 좋은 방법이 아니고 내가 왜 이거에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딱히 명분이 없는 그런 멘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밑에 보면은 여자친구가 얘기를 해요. 예. 왜 내가 굳이 너를 만나야 되는지,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쉬는 날 언제인가 물어보려고. 그래서 다음 주에 휴가 가서 다녀오면 계속 일해야 돼. 그렇구나. 데이 때나 그때 보면 어떨까 싶어서 나도 퇴근하면 하고 보면 되니까. 그러면 시간 될 때 연락할게. 다녀오면 피곤할 것 같아서. 그래 그러자. 이렇게 하고서는 또 계속했어. 휴가 어디 가냐고 물어본 거죠. 휴가 어디가? 일본 가, 이 시기에. 헐 재밌겠다. 이럴 때 가보지 언제 가봐. 지금이 날도 한국보다 덜 덥고 괜찮을 거야. 비만 좀 안 오면. 비 올 거야. 먹구름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네. 이게 뭡니까? 이런 찌질한 멘트가 뭡니까? 나 이제 일하러 간다. 다음에 잘 지내고 다음에 연락할게. 그래, 일 열심히 하고 휴가 잘 갔다 와. 올 때 바나나 빵. 조만간 시간 맞춰서 밥 먹자. 이건 이런 식으로 카톡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얘기해 드렸지만 그 연락하는 거는 빨리 끊으셔야 돼요. 이렇게 길게 이어나가 가지고 이 여자분 쪽에서 먼저 끊게 만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 주도권, 지금 뭐 프레임이 변했다라고 하는데 프레임 변한 거 하나도 없고요. 계속 쫓아다니는 행동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또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첫 번째, 연락이 되는 거는 이제 이 여자친구의 친구분이 되게 좋게 봤나 봐요. 이 무서운 순둥이님을. 그래가지고 연결을 시켜줬던 거야. 그래서 친구도 이런 얘기를 했겠지. 야, 잘 만나봐. 괜찮은 남자인 것. 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남자는 없어. 그래서 좋아한다니까. 적극적으로 나오고 막 에너지를 쏟아내니까 여자 입장에선 좋죠. 그래서 한번 만나볼까 해가지고 연락 정도는 해보는 건데, 이러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치 없이 쫓아다니는 행동 태도를 보이면은, 아니 전애랑 헤어졌을 때랑 달라진 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 왜 만나? 이 여자분이 아마 거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만나서도 왜 굳이 우리가 만나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보면은 나오지만 뭐 바나나빵에서 조만간 시간 맞춰서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자분이 얘기를 하잖아요. 굳이 우리가 왜 밥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 된다면 맞춰볼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가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내가 한번 봐준다 이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적극성에 한번 만나는 거지, 본인을 대단히 높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만나는 게 아니거든. 응?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여자친구의 친구분이 적극적으로 야, 이 정도 남자 만나기 힘들어. 야, 이게 되게 잘했잖아. 이성적으로는 괜찮지. 그래서 만나보는 거야. 연락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능에서는 이만한 가치가 있는 남자인가 이거에 대해서 맨날 생각을 하거든요.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이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은 아니다는 거지. 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 태도를 이 무의식 속에서는 계속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한다? 얘는 좀 가치가 떨어지고 나에게 어떻게든 매달려보고 어떻게든 만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죠? 그게 좋게 해석하면 열정이지만 사실 나쁘게 행동하면 별 볼 일 없는 남자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무의식의 세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별 볼 일 없는 남자가 어떤 처방을 받을지 한번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람들도 이렇게 행동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굳이 이렇게 엉뚱하게 행동을 하셔서 좋을 건 없습니다. 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를 갖다가 제가 처방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친구를 이용해서 연락이 된 것 같긴 한데 이게 많이 찜찜해요. 아유, 이미 해놓고서 찜찜하다고 하면은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이미 했으니까 후회하지 말고 이왕 된 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무선 순둥이님이 뭐라고 물어보는지 알아요? 매달리는 것처럼 보일까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건 연락된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보인 그 액션 때문에 그런 거죠. 카톡 내용 때문에 그런 거지. 단순히 친구를 이용해서 만난 것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는데 더 적극적인 이유는 내가 하면서 하는 매달리는 카톡 내용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남자들은 이런 식으로 적극성만 띠면은 여자들이 넘어올까라고 착각을 해요. 물론 그럴 확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만나는 여자들도 있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 이 여자분은 한번 그런 식으로 헤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가치적인 문제로 헤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이유는 없다. 예. 매달리는 걸로 보이는 거 맞다. 연락이 된 걸로 만족해야 하는 걸까요? 이거는 뭐 개소리인 것 같고, 예, 패스. 좋은 상황인지 안 좋은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예, 뭐 상황 자체는 이렇게 연락이 돼가지고 기회가 주어진 상황은 맞는데 이 무선 순둥이님이 뭐 역시나 매달리는 행동으로 완전히 망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한 반응이겠지만 엄청 밀어내고 방어하고 있어요.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친구한테는 고맙다고 기프티콘을 보냈다가 합니다. 예.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하긴 뭐 어떻게 합니까? 예. 일단은 한번 밀어붙여서 한번 만나보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이후에 하는 행동은 다 노력하는 행동으로 보여요. 내가 원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노력하는 행동으로 보여가지고 약간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만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좀 밀고 나가다 보면은 아마 이 관계가 이게 한번 데이트는 한번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지금 카톡 내용이에요. 예, 요번 데이트는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저는 확률을 한 30-40% 확률로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여자친구가 되게 매우 한가하면 만날 수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이 여자분이 이제 일본 여행을 갔다 오거든요. 근데 이 남자친구분이 무선 순둥이님이 언제 얘가 갔다 오는지를 잘 몰라요. 언제 어떻게 갔다 오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한 달 있다가 연락을 해볼 겁니다.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요. 예. 언제 갔는지를 안 물어봤어요. 이런 중요한 거는 안 물어보고 이상한 것만 얘기를 해요. 뭐 바나나 빵을 사나 쿨한 척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근데 이건 쿨한 게 아니라 이미 이 관계가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 본인은 지금 만회해 보려고 쿨한 척하고 막 난 괜찮은 척만 하는 거지 실제로 괜찮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상황에 맞는 행동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자친구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뭐 내가 얘기했지만 내 용건에 맞게끔 용건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길게 쭉
카톡을 이어나갈 필요는 없고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용건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만 하면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보름 있다가 한번 신청해보고 안 되면 만다던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한 달 있다가 신청해보고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카톡은 진행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확률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형식적이고 그냥 끝내고 싶어하는 말투였는데 다음 연락을 언제쯤 하면 될까요? 그 여자가 일본을 언제 가는지는 모르지만 다음 주에 간다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한 2주 후 정도로 보고 있대요. 예. 자, 이런 식으로는 알 수 없고요. 뭐 일본을 가는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안 물어봤을 거면은 내가 그냥 시간을 정하는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보름 있다가 한번 연락을 해봐야겠다. 보름 있다가 한번 연락을 해보고 아니면 일본 갔다 와가지고 시간 돼서 보면 볼 수 있으면 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여자의 타이밍을 계속 기다리다 보면요. 계속 이 관계는 루즈해지고 그냥 끝나요. 나중에 연락 안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여태까지 작업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여자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식으로는 절대 성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거의 한 100번 하면 한 번 성공할까? 진짜 보통 여자들의 타이밍을 갖다 기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그 시간을 맞추게끔 하는 식으로 데이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나는 이런 거죠. 데이트 우리가 수학적으로만 보면은 내가 일주일에 월화수목금토일을 갖다가 모두 텅 비워놓은 다음에 야 너 시간만 너 비는 시간 얘기해줘. 내가 그 시간 무조건 맞출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최고 잘 만나잖아요. 그게 수학적이고 통계적으로는 그게 맞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식으로는 데이트 한번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잖아. 월화수목금토일을 갖다가 텅 비워놓은 다음에 저는 영희씨 원하는 시간에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 비는 시간 스케줄 보고 얘기해주세요 하면 이것만큼 수학적으로 잘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딱 얘기하죠. 예 뭐 스케줄 보고 연락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고서 연락 와요? 안 와요. 왜 안 오죠? 예, 지금 무선 순둥이님이 겪고 있는 문제가 똑같습니다. 예, 무선 순둥이님이 겪고 있는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 여자의 비는 시간에 들어가려고 하는 행동 태도가 똑같은 결과를 자기의 가치, 쫓아다니는 행동 태도를 만들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고 얘를 굳이 만나야 돼라는 생각이 이 무의식의 내면 세계엔 가득 차 있겠죠. 그래서 아웃.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안 정해져 있으면은 내가 그냥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보름 있다가 연락을 한다던가 그냥 뭐 걔가 일본을 가든 말든 그 시간을 갖다 아예 신경 쓰지 말고요. 일본에 가 있더라도 그냥 그때 보내는 거야. 예. 그리고 나서 받으면 받는 거고 못 받으면 못 받는 거고 그냥 찌르는 거지. 이런 식으로 데이트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해 드렸으니까 아시겠죠? 절대 그런 방식으로는 데이트에 성공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가 떨어지면 무조건 다 맞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래 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거고요. 자, 세 번째 질문. 제 카테고리화 과정 중 상대방이 느끼기에 이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안 좋게 단정 짓는 경우도 있나요? 이건 지금 보시면요. 무서운 순둥이님은 2개월 만에 접근을 했고요. 제 카테고리화 과정은요, 총 5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3개월째 보통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제 카테고리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바뀐 행동 태도도 없고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예. 공부를 엉뚱하게 하는 거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예,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2개월에만 됐네? 2개월 내가 언제 2개월 만에 연락하라 그랬어. 2개월 만에도 연락해도 되네? 자기가 해석해가지고 2개월 만에 연락한 거예요. 이건 내가 2개월 만에 연락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건. 제가 얘기를 안 했어. 아예 언제 연락을 하라고 얘기를 안 했더니, 무서운 순둥이님이 알아서 강의를 보고 2개월 만에 연락을 한 건데, 왜 2개월 만에 연락을 했겠어요? 2개월이 제일 빠르거든. 예. 자기는 나는 빨리 만나고 싶으니까 2개월 탁 해가지고 2개월 만에 딱 가서 하는 겁니다. 사람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응? 예. 아무튼
안 좋게 단정 짓는 경우도 있나요? 근데 무슨 안 좋게 단정 지을 것도 없죠. 제 카테고리와 가정도 아니니까요. 네 번째, 제외할 수 있냐고요? 예. 이거는 패스. 예. 화나는 질문이에요. 제외돼요? 뭐 이런. 제가 무슨 제외시켜드리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예. 저는 상황에 맞는 행동 태도를 하고요.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의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맨날 제외돼요? 뭐, 아니, 무슨,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시면, 예. 그거는 뭐, 상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질문이죠. 예. 자, 아무튼. 자, 이거 다 되신 것 같고요. 예, 무선순둥이님 오늘 들어오셨나요? 예. 무선순둥이님 오늘 들어오셨어요? 네, 요즘에 아주 엄격하게 제가 스트릭트하게 아주, 수둥님이요? 멘탈 좀 잡으세요. 이게 뭡니까? 제외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돼요? 응? 멘탈 좀 잡으세요. 예. 이게 프레임을 변한다고 변하는데 뭐 프레임이 변하지도 않았어요. 예. 오늘 사연 다 상담을 해드렸는데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셔도 돼요.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는 거. 없죠? 예. 없으면 다음 스텔라님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어왔어요? 예. 뭐 내용 별거 없었습니다. 예. 그럼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예. 없는 걸로 그냥 넘어가는. 예. 다시 질문 올려주시고요. 다음 상담은 스텔라님 사연. 스텔라님 사연은 이제 좀 기구한 사연이라서 제가 또 한번 강의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텔라님에 대해서는 이런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니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스텔라님 사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소개팅 후에 대해 카톡 내용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 내용을 쫙 보내주셨어요. 카톡 내용은 좋아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스텔라님이 이제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스텔라님은 이제 소개팅을 하고서는 이제 엄청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난 거야. 그래서 이 남자랑 잘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 내용을 올렸고요. 이 카톡을 한 상대가 다음날 연락이 없었다고 지금 질문을 하신 겁니다. 충격적이죠? 이제 카톡 내용을 좀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 이게 별로 길지는 않아요. 제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카톡 내용을. 자, 봅시다. 별로 길지는 않아가지고 대략적으로만 읽어볼게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선 소개팅 날짜 및 미루는 것, 장소 정하는 것까지 다 스텔라님이 다 하셨대요. 여자인 제가 어디로 나오라고 하는 것도 좀 싫기는 했어요.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 했었고 상대방 남자분은 되게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집에 잘 도착했어요? 네, 잘 도착했어요. 그쪽은 잘 도착했어요? 네, 지금 사무실에 잠깐 왔습니다. 잔업이 있구나. 오늘 재밌었는데 저 혼자 너무 신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허허. 저도 재밌었어요. 노래가 좋아서 다음엔 더 재밌는 걸로 같이 해줘요.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그러다가 동네가 가까워가지고 이제 동네에서 이제 마트에서 마주쳤대요. 상대방 남자가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하나. 깜짝이야. 맛있는 거 많이 샀어요? 데미소다. 집에서 반찬 들고 왔는데 롯데마트 가려다가
그냥 집 앞 마트 가자고 해서 갔는데 허허. 신기. 저는 잠시 사무실도 갔다 오려고요. 아, 그렇구나. 운전 중이에요? 참 재미있는 게 내가 아까 여기 오래 살았으니 지인을 밖에서 마주치는지 물어봤었잖아요. 하루 만에 이렇게 마주칠 줄은 몰랐어. 그래서 찌릿했음. 흐흐흐. 네, 그래요. 나쁜 짓은 못해요. 히히. 그렇겠네. 지금 나가고 있어요. 운전 조심하고 앞으로는 착하게 살아야겠다. 아, 근데 내가 아까 오토바이도 탄다고 말 안 했어서 놀라진 않았어? 아, 맞아. 근데 카톡에 오토바이 사진 있네요. 오토바이 탈 줄 알고 멋있어요. 고마워. 나도 타보고 싶다. 아, 직접 운전해서 타보는 게 두 가지인데. 아, 두 가지면 다 해보고 싶어요. 앞으로 다 해볼 기회가 있을걸? 아, 끼야. 집에 잘 들어갔지? 네, 방금 꽂힌 노래 보여줄게요. 양준일 제이에게. 아, 개그맨인 줄 알았네. 뒤에 백댄서가 보니까 옛날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뭔가 느낌이 다른 것 같아. 제이에게 좋아하는데. 네, 옛날 가수가 제이에게 리메이크. 제이에게 좋죠. 응, 완전 좋아해. 근데 어디 가서 잘 못 불러. 올드하다고 할까봐. 저는 들어볼게요. 제 점수는요? 해야죠. 후하게 쳐주지 말고 엄격하게 점수 매겨줘. 여자 노래라 높아.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났거든요. 내용은 이건데 뭐 별건 없어요. 내용 좋죠. 카톡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이러다가 다음날 연락이 없었다고 이걸 올린 겁니다. 예. 상대방 남성은 40세인데 나이가 있어서 연락을 안 하는 건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그냥 그래서 자기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물어보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너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첫 소개팅 후 다음날 연락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죠. 뭐 내가 이걸 왜 상담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처음엔 했습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댓글에다가도 내가 이건 뭔가 잘 돼가고 있는데 이건 뭔가 싶네요.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댓글은 그렇게 남겨줬었는데 차분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사람이 고민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싶었어요. 그래서 차분히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카톡 내용을 보면 서로 호감이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상대방 남성이 연락이 없는 건 사람들마다 연락 스타일이 달라서요. 예. 사람들마다 연락 스타일이 다른 것들은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 정도도 몰라? 이 정도도 모르면 안 되겠죠? 이 남자가 매일 연락을 안 할 수도 있죠. 뭐 이틀에 한 번 연락할 수도 있고 3일에 한 번 연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만날 때마다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연락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좋아하는 감정이랑은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유치원의 학생들이 학원 원생들이 있죠. 근데 선생님을 좋아한다고 해서 매일매일 카톡을 보내는 애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가끔씩 뭐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는 애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마다 방식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마다 관심을 끌어당기는 거나 관심을 주는 표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은 좋아한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좋아한다고 티내면은 상대방 마음이 식을 수도 있어. 그래서 겁나서 겉으로는 좋아하는 티 안 내고 참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자꾸 이상한 장난을 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자꾸 떠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모든 표현이 상대방을 좋아했을 때 하는 행동 태도죠. 예.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자신만의 잣대로 획일화된 방식으로 상대방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요 서로 달라요. 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어른이 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들이 지금 재해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어떤 행동 태도를 하는지 자기 기준에 맞게 상대방을 보고 이 사람은 나빠, 좋아 이런 식으로 도덕적인 판단만 하죠. 자신의 잣대로 상대방을 판단해 버리는 것. 여자들의 속성일 중에 이런 것도 있죠. 뭐 돈이나 시간을 많이 쓰지 않는 남자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 진짜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 어떤 남자는 이런 거 어떤 여자를 좋아하지만 그러기가 힘들 때가 많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볼게요. 어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근데 이 좋아하는 여자를 두고 이 좋아하는 여자에게 돈을 벌어다 주기 위해 6개월간 배를 탈 수도 있겠죠. 6개월간 배를 탈 수도 있잖아. 어떤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를 너무 좋아하지만 걔가 돈을 벌어다 줘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수술방에 갇혀서 하루 종일 환자들과 싸우기도 하고요. 의사들이잖아요. 그죠? 어떤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를 두고 1년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가기도 합니다. 아, 내가 1억 벌어올게. 2억 벌어올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어떤 남자는 무조건 어떤 여자를 만족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헌신을 하다가 에너지가 고갈돼서 한 달도 안 돼서 떨어져 나가버리기도 하죠. 야, 미안해. 내가 지금 실수했어. 한 달 동안 너한테 너무 퍼주다 보니까 너를 너무 좋아해서 헤어져야겠어. 이런 개소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남자는 또 좋아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모자란 나는 낮은 가치를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낮은 가치를 지키고 있으니까 나를 잊고 더 좋은 남자 만나. 이렇게 나를 잊게끔 노력하는 남자도 있어요. 어떤 남자는 여자의 관심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다른 여자를 만나러 돌아다니는 척 하기도 합니다. 왜? 다른 여자를 만나면 난 인기가 있어 보이겠지. 걔가 그럴 때마다 관심을 보이거든. 그래, 이게 반응을 끌어내는 행동 태도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좋아하지만 하는 행동 패턴은 다 다르잖아요. 이걸 좋아한다는 이유로 모든 걸 합리화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래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가 과연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미성숙한 어린아이나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나는 미성숙한 어린아이예요 라고 하는 증명태도예요. 스텔라님이 딱 그런 사람입니다. 예. 서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대하십시오. 예를 들면 상대방이 7일에 한 번 연락을 하던 한 달에 한 번 연락을 하던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면 이걸 다 기준을 없애지 말고요. 과연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는 것이 좋을지 그것에 대한 기준을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인 기준이 아니라 행동 규범적인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만약 내가 여자라면 만약 이런 기준을 세웠을 것 같아요. 일주일 안에 애프터 신청이 없다면 그냥 이 관계는 끝났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무리 짓습니다. 차단을 해버릴 수도 있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이야기를 한 기준에 불과해요. 예. 다른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경험상 만나온 대부분의 여성들은요, 데이트 당일에 신청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음 애프터 신청을 다음 날에도 안 한다면요, 보통 한 70% 정도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건 내가 경험상 알고 있는 거예요. 한 7, 80% 정도가 바로 내가 호감이 없는 줄 알면요,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죠. 나는 당일날 다음 애프터를 안 하거나 아니면 다음날까지도 연락이 없으면 나는 이 남자 포기해야겠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남자는 모르겠죠. 예. 상대방 남자는 뭐야 갑자기 연락 씹혔네 이렇게 차단당했네. 뭐지? 이상하게만 생각하겠죠. 상대방 남자는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남자들은 왜 그런지 전혀 모르고요.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준을 세우시고 행동하시면 되고, 기회를 주고 싶으면은 상대방에게 내가 이런 기준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걸 못하면은 끝내면 되죠. 자, 이 스텔라님은 기준의 문제예요. 기준의 문제입니다. 자, 되셨죠? 예.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텔라님은 정신 차리시고요. 스텔라님 혹시 들어오셨나요? 스텔라님 들어오셨어요? 예, 바로 강의편으로 안 들어오셨으면, 예, 강의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으려고 그랬는데 안 들어오셨겠죠?
네, 그러면은 강의편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편은 이게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원래 매력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오늘은 매력 중에 세 번째 유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차례이긴 한데, 요번에는 여자분들을 위한 매력 어필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준비를 했어요. 아무래도 스텔라님 사연을 보고서는 이거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속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씩 좀 깨는 차원에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여자분들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도움이 되시고 아마 남자분들도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여자들을 위한 매력 어필법이죠. 말 그대로 연애 속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속설을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속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는 기센 여자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내가 먼저 뭔가 적극적으로 나가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런 생각 많이 하시고요. 전에도 이런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준비해 봤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속설을 핑계 삼아 가지고 남자에게 접근하지도 않고 자신이 꿈꾸는 관계를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원하는 것을 차지하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예, 일단 이게 한번 시작해 보면은 점점 재미있기도 할 거고요. 예, 이런 문제가 왜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남자는 기센 여자를 싫어한다는 속설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은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선뜻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영희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영희라는 여자가 직장에 마음에 드는 철수라는 남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한번 내가 대시를 해봐야겠다. 그래, 뭐 용기 있는 남자가 미인을 먼저 차지하는 것처럼 용기 있는 여자가 돼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호기롭게 그 남자에게 영화를 보자고 데이트 신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기 혹시 시간 되시면 금요일날 영화 보실래요? 이렇게 제안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철수라는 남자애가 한참 머뭇거리다가 그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싫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데이트를 거절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영희는 이렇게 생각했죠. 역시 이 데이트 신청을 먼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데이트 신청을 했다가 이거 못 볼 것만 보였네. 이건 원래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는 남자가 하는 일인데 괜히 내가 해가지고, 남자는 이런 기센 여자를 싫어하는 줄 뻔히 알고 있었는데 괜히 내가 나서서 일을 망쳤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영희라는 여자분이 생각한 대로 이 철수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하는 기센 여자를 싫어서 데이트 신청 거절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한 번쯤은 그 밖에 다른 이유는 없을까 하고 고민은 해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기센 여자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저 영희라는 여자와 데이트를 하기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그 영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영희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아무런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센 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영희라는 여자가 믿는 것처럼 무조건 기센 여자는 남자가 다 싫어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예.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영희라는 한 개인이 마음에 안 든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할 필요는 없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것을 현실에서 증명을 하는 그런 행동 태도를 많이 보입니다. 어떤 똑같은 상황을 겪더라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그 안에서, 그 경험 안에서 자신이 증명하고 싶은 것들을 증명하고는 합니다. 영희가 기센 여자는 안 통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그 경험 안에서 학습할 것이고, 단순히 철수의 상황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고, 뭐 접근 방식이 문제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단순히 그것 안에서 자기가 증명하고 싶은 거,
아, 기센 여자는 역시 안 통해. 아, 내가 먼저 들이대는 거는 역시 좋지 않은 방법이야. 라고 그냥 그것 자체를 증명하는 것 뿐이죠. 제가 아까 전에도 스텔라님이나 무서운 순둥이님 사연에서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는 어찌됐든 제외에 빨리 성공을 하고 싶으니까 최고 빠른 시간을 정하는 거죠. 그건 아무도 시키지 않고요. 그 사람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영희는 먼저 데이트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센 여자여서 거절당했다고 속단을 해버렸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기센 여자를 감당 못해 거부한 철수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희는 데이트 신청하는 과정에서 혹시 실수가 있었는지 뭐 잘못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뭐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히 이거 하나에만 집중을 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절당하는 괴로움을 갖다가 스스로 달래는 게 나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거절당할 수도 있죠. 그거 괴로워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뭐 만회하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남자가 기센 여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싫어한다는 생각이 우리들에게나 이 영이라는 여자에게나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런 생각은 권해야겠죠. 당연히 우리 그런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생각은 영희에게나 우리에게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실제로 남자가 기센 여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싫어한다는 속설을 믿는 한 영희는 더 이상 남자에게 먼저 다가가지도 못할 것이고 먼저 데이트 신청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너무 기센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자기를 다 싫어할 거라고 생각할 거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연애 라이프에 그냥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메타프레임에서도 있었지만 내가 무엇인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연애를 못 해버려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하는데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연애는 바로 그 순간 끝나버립니다. 나는 연애 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점을 찾는 행동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되는 행동이 됩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남자들 앞에서 이제는 마음대로 행동도 못하고요. 속만 상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외하시는 분들이 맨날 그러죠. 남자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고 항상 속만 상해하는 거예요. 자, 이 속설에 대해 진실을 말하자면 기센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도 있고 싫어하는 남자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 무조건 기센 여자라고 해서 모든 남자가 다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싫어하는 남자도 있고 좋아하는 남자도 있습니다. 한 절반 반대 5대5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남자에게 거절당할 때 기센 여자라서 거절당하는 경우는 그리고 많지는 않아요. 대개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좋아하지 않거나 그 여자가 자신의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을 하는 것이지 뭐 그 사람이 기센 여자라서 싫어하는 거는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이유, 상황적인 이유로 거절을 당할 때도 있고요. 그런 이유들을 갖다가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워요. 사람들이 상황적으로 인지하기보다는 자기에게 보여지는 현실을 믿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 갖다 증명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을 갖다가 자기가 내면 세계에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내세우면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 라이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은 자기 멋대로 남자를 쥐고 흔들거나 무례하게 굴거나 뻔뻔하게 억지를 부리다가 남자가 싫은 기색을 하면 그때 남자는 기센 여자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핑계로 그걸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멋대로 행동하고 막 남자를 쥐고 막 흔들고 무례하게 굴고 막 남자에게 떼쓰고 괴롭히다가 남자가 갑자기 싫은 기색을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역시 이게 기센 여자 싫어해. 이런 식으로 그냥 핑계를 삼아서 합리화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절대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사실부터 얘기를 하자면 남자들은 얼마든지 그 힘이 있고 기센 여자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냥 좋아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
여자든 남자든 이거는 아무 상관없고 그냥 억지 부리고 떼쓰고 미성숙한 사람을 싫어하는 것 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뭐 기센 여자라고 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이 억지를 부리고 때를 쓰고 무례하게 굴기 때문에 이건 상대를 해줄 수가 없는 것이지 그 사람이 기센 여자여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례하고 억지를 부리고 이런 떼쓰고 미성숙한 여자, 이런 뻔뻔한 여자들을 갖다가 남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뿐이죠. 단순히 남자가 기센 여자라고 싫어한다? 라는 얘기로 합리화를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저 아무 도움이 안 되고요. 예. 정말 이 기센 여자들, 예. 힘이 있고 정말 프레임이 강한 여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그런 여자들을 정말 좋아해요. 예. 남자들도 자기를 갖다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엄청 좋아해요. 예. 남자들도 대부분 소극적이고요. 내가 이렇게 데이트 신청하는 거 어려워해요. 제가 늘상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남자들이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기도 엄청나게 많이 바랍니다. 소극적인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 아무튼 진정으로 기센 여자는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그런 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차후에 강의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아, 예. 고구마 한 봉지님, 구독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너무 빨리 끝났네, 또. 질문 있으면 받을게요. 너무 빨라요? 오자마자 끝이요? 빨리 왔어야지. 아, 아니 근데 이게 준비한 내용이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질문 좀 받고, 예, 하면 한 30분 될 겁니다. 그러면 10시 30분 정도에 우리 빠빠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아니 2시간을 해주려고 했는데 컨텐츠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예. 조조님이 상황이 사람의 감정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한두 번 만난 사이에서 상대가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하려면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건 뭐 제가 지금 오늘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크게 뭐 예의 있게만 행동하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성숙한 어른처럼 행동하시는 게 정말 좋죠.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생각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을 진지하게 만나려고 한다거나 호감을 가진다던가,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예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스타터라는 강의를 만들었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히 이제 강의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하나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것도 차례차례로 만들어 드릴게요. 여자편도 제가 여자편 스타터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편 스타터도 이제 지금 이렇게 속설 올리는 것처럼 하나하나씩 제가 올려 드릴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아, 적극적인 것과 매달리는 것의 차이가 뭐냐? 적극적인 거는 좋아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요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또렷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냥 무조건 잘해보려고만 생각을 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내가 원하는 욕구는 무엇인가? 어떤 욕구를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이 욕구를 내가 필요하다면 누구에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다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성숙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 잘해보려고 하고 상대방에게 매달리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 욕구는요, 예를 들어 성적 욕구라고 해봅시다. 성적 욕구는 무조건 그 사람에게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쵸?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얻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남자분이라면 말이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인데 왜 굳이 그거 갖다 선택을 안 하고 그 사람에게만 매달립니까? 정말 그 사람에게만 그게 나와요? 그렇진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100이라고 하면 90이나 80 정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추구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런 문제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갖다가 명확하게 생각하면은 그거 갖다가 그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거든요.
내가 상대방을 좋아할 수도 있죠. 적극적인 행동 때도, 아, 너 좋아해? 뭐, 아, 너 너무 마음에 든다. 너 너무 괜찮은 여자야. 너무 정말 괜찮은 남자야. 아, 나 너랑 사귀고 싶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갈구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겠죠. 걔가 무조건 나랑 사귀어줘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내가 좋다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는 상관없지만 걔가 무조건 나랑 사귀어줘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그건 우리가 어른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행동 태도죠. 이해가 되실까요? 응? 그죠? 예. 근데 포드레스트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상대방과의 반응은 상관없이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는 행동이 맞긴 한데 그 한 사람에게만 그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에게만 그 욕구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정확히는 내가 원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걔한테만 매달리고 있는 거죠. 자, 체인지님 답변부터 볼게요. 선생님 8년 연애 체인지입니다. 3개월인 지금까지 모든 연락수단이 올 차단된 상태이고 SNS도 안 하는 상대방입니다. 제가 카톡 재가입, 연락처 변경이 어려운 상황인지라 어딨어? 9월 초 6개월 된 시점에 어머니가 도와줄 때 찾아가서 지나가다가 잠깐 들렸어 시전하고 곧장 집으로 가는 방법을 생각해 둔 터라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연락하고 싶은데 추가적인 방법이 더 없을까요? 이거는 사실 저보다 체인지님이 개인적인 사정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6개월 된 시점 9월 초에 그냥 찾아가셔서 이제 하시는 게 유일한 방법일 것 같아요. 체인지님 매달리지 마시고요. 예. 그 정도의 시점에서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밤샘 공부 잼써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싫어하든, 뭐, 못하든,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죠. 걔가 싫어한다고 계속 싫어할 것 같아요? 아니,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건 내가 항상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낚시를 하는 것과 되게 비슷합니다. 낚싯대를 들이는데 내가 이 미끼를 싫어하는 물고기가 나를 어떻게 잡겠어?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생각할 수는 없고요. 낚시를 들여대고 고기가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죠. 하지만 계속 인내를 하고 가만히 낚싯대를 들이울다 보면은 언젠가는 물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낚아가지고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딱 낚잖아요. 우리가 낚시를 할 때. 낚시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근데 보통 선수들은 한 명의 타겟으로 작업을 하지는 않아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수가 아니더라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에서는 한 명만 정해져 있는 법이 없거든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남자하고 여자가 있는데 한 명만 정해져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본인이 안 찾아봐서 그렇지. 그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싫어하는 사람의 작업을 왜 합니까? 솔직하게. 그러니까 초반에는 얘가 싫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끄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얘가 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싫어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무조건 얘가 나를 싫어한다고 볼 수도 없는 거야. 근데 일단은 작업을 해보는 거지. 근데 작업을 했는데 기회를 거절하면 거절한 거에 대한 어떤 대처가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작업을 하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작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를 갖다 생각하고 작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을 하는 선수라면 이 상대방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를 생각을 하고 작업을 안 해요. 응? 작업을 그렇게 안 한다고. 응? 말이 안 되는 거지. 제니님이 두세 번 데이트한 남자랑 이건 뭐야? 퓨어 워터러님이 썸남이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데 전 하고 싶은데 그냥 무시하고 연락해도 될지 해도 되긴 하겠죠. 근데 차단 당할걸요? 예. 보고 싶다. 저 오늘 꽃다발도 받고 직접 쓴 편지도 받고 직접 담근 레몬청까지 썸남한테 받았어요. 프레임 높이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남자가 더 해줄 게 많다고 하길래 그런 건 거부하지 않겠다고 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아유 잘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다님. 좋아요 아주. 이런 자세입니다.
자, 제니님이 두 번 데이트한 남자랑 텐션이 떨어져서 나가리 되었는데 3개월 기다려야 하나요? 아휴, 이거 왜 3개월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 3개월 기다려서 만나셔도 되긴 하는데 굳이 데이트 두 번 한 남자랑 3개월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고, 보통 이게 어떻게 만났는지를 잘 모르는데 이거 사연으로 올려주세요, 제니님. 이거는 사연 보고 한 달만 해도, 보통 제가 이렇게 빨리 데이트를 하고서 마무리된 경우에는 한 달이나 이럴 때 접근을 해보라고 하거든요. 레포가 더 쌓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연을 봐야 될 것 같아. 어떤 상황인지. 자, 질문은 앞에 질문 댓글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2주 패턴으로 잠수 타다가 연락 오는 패턴인 남친. 이번엔 2주가 넘도록 연락이 없네요. 제가 매달리기도, 남친이 매달리기도 서로 했는데 3년 만난 커플입니다. 뭐 어떻게 하게요? 예? 여우땡이님 어떻게 하게?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만 질문을 올릴 때는 자기가 뭘 할지에 대해서 무조건 잘 돼 보려고, 그런 게 말이 안 된다니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무조건 잘해 보려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어린애처럼 행동하는 거라고. 무조건 잘해보는 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무조건 잘해보는 건 없어요. 응? 자기가 어떤 기준에 맞게 뭘 원하는지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지. 이건 무조건, 2주가 넘도록 연락이 없네요? 어떻게 해요? 무슨, 어떡하긴 뭘 어떻게 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해야지. 2주 만에 패턴으로 연락할 수도 있는 거지.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응? 이거 갖다 무슨 질문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여우땡이님은 없어. 응? 뭘 하고 싶은지, 뭐가 어떤 게, 뭐가 2주 만에 연락하는 게 문제인지, 뭐가 어떻게 되는 게 문제예요, 도대체 이게. 응? 응? 도대체 이거는 뭡니까, 이게? 응? 이게 뭡니까? 이게 뭐야, LHJAP? 자,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리바운드 관계는 2, 3개월 지나면 안정기인가요? 그렇다고 봐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예, 좀 지나면 괜찮다고 봐요. 자, 제니님, 연락하는 게 단답이고 선톡 잘 안 하는 남자친구한테는, 남자한테는 어떻게 연락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제니님, 이거 사연을 좀 올려주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전체적인 행동 태도나 그 사람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오늘도 강의에서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니님, 이거는 반응만 끌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준도 없고. 정신 차리세요. 응? 이거 위에도 똑같잖아. 여우땡이님이랑 제니님이랑 다를 게 뭐 있어? 똑같은 거야, 이게. 응?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다 됐죠? 자, 오늘 더 질문 없으시면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또 있어요? 레니본사랑님? 말도 안 되는 거지. 여우땡이님하고, 이건 뭐야, 뭐라고 쓴지도 몰라. 읽기 좀 편하게 해놔요, 이거. 닉네임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일단 사연 올려요. 예, 제니님도 사연 올려요. 예. 제니님이구나. 에오땡이님하고 제니님. 사연을 올려야 알지. 아무것도 없어. 기준이 없어, 기준이. 자, 레니본사랑님. 쌤, 제외하고 남친이 다 맞춰주고 잘 지내고 있어요. 결혼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남자가 적극적으로 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이것도 사연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예. 결혼 얘기?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예. 결혼을 얘기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결혼 얘기 나오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남자가 적극적으로 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저였으면 아마,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냐면,
저는 언제까지 나는 이거 뭐 결혼을 갖다가 이렇게 추진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시간을 갖다가 정해 놓고요. 저는 뭐 6개월이면 6개월 정해 놓고 결혼 진척 사항은 볼 것 같아요. 뭐 결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보는 것도 뭐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뚜렷이 뭔지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레니본 사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남자가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말하게 하는 거는 어렵다고 봐요. 이거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면은 뭐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난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안 되면은 뭐 다른 남자를 찾아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냥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게 정답이지 뭐. 저는 보통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만나고서는 결혼할 때가 돼서 얘기를 했는데 만약 걔가 뭐 준비가 안 됐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뭐 헤어지는 거지.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걸 갖다가 결혼을 해라, 준비를 해라, 적극적으로 말하게 해라 이런 건 없고요. 제가 여태까지 사례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사례를 뭐 옛날에 네온도주님 사례나 이런 것들 쭉 보시면요. 보통 내가 결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가면은 상대방이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건데 뭐 이건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적극적인 행동 태도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보통 정해놓고 선 라인 정해놓고 이때 넘어가면은 그냥 아웃 시켜버리면 걔가 그때서야 아마 미안 결혼 그때 할게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아마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레니본 사랑님은 어느 정도 커트라인 정해놓고서는 야 이 정도 진행했는데 결혼 안 되면은 야 사실 너랑 나랑 결혼 안 되는 것 같다. 왜 아쯤에서 그만 짓자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그 남자친구가 그 발등이 불 떨어져가지고 막 준비하겠죠. 예. 그 중간중간에 내가 한 뭐 3개월에 한 번씩 내가 언지를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고 스트레스를 막 맨날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한 3개월에 한 번씩 야, 우리 그래도 결혼 준비는 어떻게 잘 돼가고 있나?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는 이런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결혼 준비하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준비를 안 하면은 뭐 하는 거죠.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레니본 사장님이 만나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결혼에 대해서 감도 없겠죠. 결혼하자 그러면 그냥 혼인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진짜 남자들은 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혼인신고만 하면 결혼하는 줄 알고 뭐 그냥 냉수 한 사발 떠놓고 그냥 뭐 기도하고 막 예전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남자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여자들은 약간 세부적으로 결혼하려면 뭘 준비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남자들은 그런 거 잘 얘기를 안 하면 몰라요. 기본적으로 뭘 해줘야 된다, 뭐가 있고 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해줘야 알아요. 아무튼 근데 굉장히 복잡해하고 머리 아파할 거고요. 결혼 뭐 쉬운 일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무튼 남자들 잘 몰라요. 예, 결혼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냥 뭐 별 생각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우리 누구야 레니본 사장님이 얘기를 해줘야 될 거야. 아마. 얘기를 해주고 이게 결혼이라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걔가 이제 표정 안 좋아지면 헤어지면 돼요. 걔 얘기했는데 표정이 이거 너무 복잡하다 그래. 하지마 그러면 아니 할게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레니본 사장님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얘기도 하고 그죠. 프레임 최강님 괜찮네. 웨딩 박람회 같은 데도 갔다 오고 남자들이 이제 경험을 해봐야 돼. 남자들이 이게 결혼이 어떤 현실인지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히 경험을 해보고 느끼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 이게 어차피 동물이니까 프레임 최강님 이거 좋다. 웨딩 박람회 같은 데 한번 가자. 그러면 왜 근데 아마 남자친구도 왜 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아마 안 가면은 이제 헤어질 것처럼 얘기 나오면 이제 그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남자들은 잘 모르고 귀찮고 뭐 그러면 안 할라 그래. 얘네들은 동물이 되게 단순한 동물들이라서 그냥 스트레스 받고 너무 뭔가 복잡하면 잘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동물들이. 근데 이제 이거 안 하면은 이제 결혼은 이제 이 여자랑 헤어진다 생각하면 이제 발등에 불 떨어져서 그때서야 움직이죠. 모든 인간 동물들이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방법들이 자꾸 헤어지자 이런 얘기를 쓰게 되는 거야. 그때서야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제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근데
그래, 준비 안 되는 인간들을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꼭 그 사람하고 꼭 결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됐으면 준비가 안 된 대로 안 만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어쩔 수가 없지, 뭐. 응? 어쩔 수 없지. 뭐, 준비가 되면은 뭐, 다행이고, 뭐,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준비라는 게 무조건 이제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우리 뭐, 이렇게 하자? 이런 계획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 레니본 사랑님 남자친구가 적어도 약간의 계획 정도는, 아, 그래도 야, 이렇게 하자라는 계획 정도는 세울 수 있을 정도의, 그냥 직접적으로 행동을 옮기기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약간 어느 정도의 계획이나 얘기를 서로 했는데, 웨딩 박람회도 갔다고 했는데, 서로 어느 정도의 어떤, 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지 뭐 이제 결혼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우리 333님이 그랬죠. 웨딩 박람회 갔다가 이제 했다가. 자, 저 위에 한번 질문들이 많았으니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니님 지금 올라온 스타터 강의는 남자 편인가요? 여자도 사용해도 되나요? 예, 여자도 사용해도 됩니다. 예. 제니님 근데 뭐 사연을 올리세요. 올리고 물어보고 하면 되지. 기여원님인 것 같아. 4, 5개월 있다가 사귀다가 4, 5개월 사귀다가 상대한테 요구 불만 서운하다고 징징 뿜어내다 차였어요. 아, 그렇죠. 2주 정도 매달리다가 쌤 강의 보고 싹 끊어내고 존버 중인데, 잘 지내시전을 마지막 연락 후부터 기간은 어느 정도 잡아야 되나요? 보통 4, 5개월 만나셨다고 하더라도 4, 5개월 정도는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예. 뭐 한 3개월? 예. 그래서 근데 5개월 정도, 제가 6개월 정도 텀을 주고선 제 카테고리와 기간이 있는데, 보통 그렇게 전에 한 3개월 때 연락을 하는데, 3개월 때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근데 이게 사연을 봐야지 알아요, 이것도. 좋습니다. 음, 음. 자, 되셨죠? 서민주님 들어오신 것 같고. 예. 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네, 새롭게. 근데 항상 우리 총원은 60명으로 항상 정해져 있는. 60명에서 더 늘지는 않네.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기는 한데 라이브 방송을 잘 안 보시나 보다. 11시까지 채워달라고요? 아마 뭐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예. 먹방이라도 해야 되나요? 뭘 먹을까요? 예. 자, 일단 질문 타임은 끝났고요. 이제 더 질문 있으시면은 얘기하셔도 됩니다. 뭐, 뭘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예. 음. 저랑 또 오래 있고 싶으시다고요? 자, 알겠습니다. 가만히 제가 명상을 한번 1시간 동안 물이라도 잠깐 떠올까요? 예. 아, 두바이 가요? 두바이 좋죠. 두바이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저도. 야, 두바이 엄청나네. 야, 이 남자애는 안 가본 데가 없네. 이 레니본 사랑님 세계 일주가 여기서 끝이 없는 겁니다. 시즌 2. 레니본 사랑님의 세계 일주 시즌 2. 남자친구가 하도 여행을 다녀가지고 헤어졌었거든요. 근데 두바이도 가요? 야, 좋겠네. 남자친구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남자친구는 좋아할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좋겠네. 두바이 가서. 아, 가네. 야, 대단하네. 귤을 좋아해서 피부가 좋은 건 아닌데. 좋겠네. 예. 한번 데리고 가요, 사람들도. 예, 사막 체험을 가러 간다고? 야, 대단하네. 대단하네. 사막 체험할 때, 낙타 조심해요. 낙타 메르스 걸려요. 예. 낙타 타지 말고 오프로드 차 타고 다녀요. 두바이 가면은 오프로드 차 타고서는 막 이렇게 가는 그런 코스도 있더라고. 그런 거는 재밌을 것 같아. 낙타는 타지 말기.
전설의 오른발님이 질문하시네. 네, 그래, 차 많다. 낙타 타지 말고. 음. 전설의 오른발님이 아까 첫 사연 때도 그렇고 3개월 지나고 잘 지내 카톡 할 때 짧게 끊어야 하는데 다들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잘 지내 보낼 때 카톡 방법 다시 알려주세요. 예. 제가 한번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잘 지내 방법은요. 잘 지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뭐라고 얘기할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거 뭐 대충 뭐 패스하고 뭐 잘 지내 그랬을 때 상대방이 잘 지내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래. 오랜만에 내가 생각나서 연락했어. 뭐 요즘 뭐 하는 일은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기본적으로 이 잘 지내라는 이 연락의 목적에 대해서 목적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상대방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한 용도가 가장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은 제외하기 위해서 연락하겠지만 이건 좀 더 미시적으로 좀 더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에게 여러분들이 제외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 알겠지만 그런 목적을 갖다가 여기서 어필하시면 안 되고요. 상대방에게 안부만 물어보려고 상태를 체크하는 용도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내? 그러면 진짜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 하는 일은 어때? 바쁘지 않고 뭐 몸 컨디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잘 지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요즘 뭐 어때? 뭐 하는 일은 잘 되고? 그럼 그 전에 뭐 하던 일은 뭐 이렇게 직장은 잘 다니고? 그러면 직장 뭐 다니던 거 요즘에 이러고 있어. 요즘 뭐 스트레스 있는 일은 없어? 없다고. 뭐 이 정도 얘기하고 그러면 상태는 좋구나. 집안에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정도만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사실 그런 문제만 대충 대화를 나누더라도요. 이 정도만 대화를 나눠보더라도 이 사람의 반응이 안 좋으면 사실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집안 문제든 뭐 직장 문제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직장 문제나 이직 문제로 젊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거든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집안일이 갑자기 생기는 건 이거는 이건 생각하기가 힘든 거기 때문에 일단 대체적으로 직장의 어떤 문제나 뭐 이직을 했다라든가 새로운 곳에 가서 적응 중이라든가 이러면 당연히 상태나 컨디션이 안 좋겠죠. 나를 만날 만한 여유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연락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도 안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연락이 이어져 나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상대방이 되게 짧게 얘기하거나 시큰둥하거나 연락의 텀이 길어지거나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에게 뭐 잘 지내? 라고 했는데 뭐 이게 연락이 잘 안 되고 내가 안부 물어봤는데 뭐 읽고 씹어버린다던가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텀이 길어질 텐데 뭐 아마 되게 긍정적으로 받았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잘 지내? 했을 때 뭐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받았다. 그럼 뭐 직장 문제는 어때? 뭐 스트레스는 별로 없어? 괜찮다고 얘기하면 그래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러고서는 바로 다음번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아니면 열흘 정도 있다가 바로 제가 얘기했던 뭐 곱창을 먹으러 가자고 하든지 뭐 아무튼 내가 하는 거 있잖아. 내가 회식 갔다 왔는데 이거 되게 맛있겠더라 해가지고 사진 딱 보내주고 그 사진 보고서는 우와 되게 맛있겠는데 야 이거 꼭 먹으러 가자 라고 해가지고 그런 텐션을 끌어올려가지고 상대방을 리드한다던가 뭔가 그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가고 싶고 원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힘이 있어야겠죠. 응? 그런 식으로 리드를 해야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만나면 되는 겁니다. 해외여행이요? 예, 가야죠. 해외여행 갈 겁니다. 한번 갈 때 어디를 가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디오루님이 쌤 3개월 존버 중에 전 여친이 남친이 생겨버린 경우에도 상관없이 연락해도 될까요? 사실은 상관없이 연락을 해도 되는데 이제 딱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카톡에 대문짝에 사진을 딱 걸어놨다. 그러면은 연락은 하셔도 되긴 하는데 아마 3개월 더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예. 아마 제가 얘기했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연락을 하게 되면요. 대부분 연락을 씹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개월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겁니다. 연락은 해보셔도 돼요. 근데 아마 카톡 프로필 사진에 두 사람이서 얼굴 딱 박아놓고선 딱 찍어놨어.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아닐 수도 있고 레니본 사랑님 옛날 사연처럼 이게 도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딱 걸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딱 레니본 사랑님 남자친구는 뭐 워낙
워낙 쉬운 상대여서, 예. 제가 완전히 요리를 했었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사연을 좀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음. 음. 자, 레니본스랑님 남자친구는 너무 쉬운 상대였습니다. 그죠? 이거 완전 도발이었거든요. 제가 상황적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딱 보면은 이제 상황을 보고 인지를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단순히 요런 것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 이런 것처럼 쌍꺼풀 준부 중인데 전 여친이 남친이 생겨가지고 생겨버린 경우에서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정석 패턴대로 할 거예요. 예, 연락은 해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그 어떤 연인이 생긴 상태에서는 보통 그때 연락을 하지 않아요. 예, 생기고 바로 생겼을 때는 보통 이 우리를 회방꾼처럼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회방꾼처럼 처리가 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잘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연락을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때는 연락이 안 될 거니까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거죠. 음. 네, 레니본 사랑님 아주 잘 돼가지고 제외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고 대단하십니다. 자, 자, 된 것 같고, 여우땡이님이 연락 없다가 잘 지내? 라는 톡이 날 떠보는 건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런 거겠죠? 예. 연락 없다가 잘 지내? 라는 톡이, 그쵸. 예. 여우땡이님은 뭐,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예, 자존감도 낮고, 현재의 상태가 좀 예민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우땡이님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스트레스를 알아서 자기가 찾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것과 스트레스도가 높은 것과는 또 연결성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자기가 알아서 일거리를 찾아다니고요. 자기를 괴롭혀요, 자꾸. 예, 괴롭히는 전략들을 세웁니다, 그냥. 예, 뭔가를 자꾸 해야 되고 뭔가를 자꾸 자기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야지 좀 만족스러운 거거든요. 뭔가 자꾸 해야 된다고 느끼고.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자존감도 떨어지고 예민하기도 하고 뭐 경계심도 심하고, 예. 저절로 다 이게 따라 붙는 거죠. 자, 그런 겁니다. 커피와 담배님, 다음 주 중에 잘 지낼 시즌인데 푸사를 생각 없이 전 여친이 찍어준 사진으로 했는데 별 신경 안 쓰고 하면 되겠죠? 괜히 못 잊어서 그런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요. 예. 이거 새로운 걸 푸사를 올릴 땐 새로운 걸로 올리셔야죠. 예,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해보셔도 돼요. 예, 시기에 맞게끔만 해보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아무튼 오늘 어느 정도 30분 다 된 것 같은데, 예, 예, 감사합니다. 별풍선 하나.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할까요? 고양이님, 여러 번 헤어져도 여러 번 제 카테고리아가 되나요? 텀을 처음 헤어졌을 때보다 텀을 더 두어야 하나요? 이거 상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태에 있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매달리고 어떤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제 카테고리의 시간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5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넉넉 잡아서 5개월, 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제 카테고리화는 됩니다. 근데 제 카테고리화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기억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기억이 완전 지워져 버리는 걸 제 카테고리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 완전히 기억을 다 지우는 게 제 카테고리아가 아니라 이 사람이 혹시라도 변했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제 카테고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혹시라도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 사람이 좀 달라졌나? 라고 생각하는 게 제 카테고리아예요. 그게 그래서 5,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게, 그 레니본 사랑님 사연이나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어떤 방송을 했는지 제가 기억을 안 나는데, 사람들이 뭐 제가 저한테 오면 다 되는 줄 알아. 어떤 사람들은 뭐 저는 상태를 갖다 상황을 보고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다 보면 성공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100원을 가지고 100원짜리 사탕을 10만원 주고 안 사게끔 만들어 드리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가치를 지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내가 직장에서 상사인데 야 100원 줄 테니까 저기 마트 가서 사탕 사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10만원 주고 사탕을 사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면은 사실은 이건 기본적인 인간관계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 기본적으로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 있죠.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해야지 인간적인 기본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제가 아까 전에 강의 때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기가 센 여자라서 실패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너무 무례하게 굴고 뻔뻔하고 예의가 없게 행동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차단을 하는 거예요. 상황에 안 맞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근본적인 어떤 원인을 가지고 있어서 헤어짐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림을 받거나 뭐 제외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매달리는 행동 자체가 사실은 그 상대방 입장에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왜 이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개월 만에 연락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잘 지냈어? 이 정도는 이해가 되는 상황이야. 기본적으로 오랜만에 연락해가지고 잘 지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행동이지. 서로 안부를 주고받는 행동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뭐가 납득이 안 되냐면 5개월 만에 만나가지고 나 이제 변했어 나 좀 받아줘 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변했으니까 받아달라는 얘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100원짜리 사탕 10만원 주고 사는 거예요. 이거 상황이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거죠.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해야지 상대방이 받아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변했다고만 얘기를 하는데 뭐가 변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변한다는 건 상황에 맞게 행동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100원짜리 사탕을 10만원 주고 사면 안 되잖아. 응? 이런 기본적인 걸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을 갖다가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아주 기본 스탠다드한 문제거든요. 이걸 갖다가 벗어나 가지고는 상대방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할 말이 없는 거죠. 차단이에요, 바로. 응? 바로 차단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쩔 수 없거든. 상대방 입장에서 여러분들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내가 여러분들 여자분이라고 생각해볼게.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내 남자친구야. 내가 이제 잘할 수 있어. 변했어. 받아줘. 이런 행동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5개월 지나가지고 야 나 이제 변했거든 나 받아줘 이렇게 뭘 받아주긴 뭘 받아줘. 이게 상황이랑 안 맞는 행동을 해버리면은 벙찌잖아요. 그냥 약간 그냥 이건 그거랑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바로 잡는 것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내가 무슨 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차분차분히 상황에 맞게 행동할 수 있게끔 하고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런 행동 왜 하는지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인지를 하고 분석을 해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지 뭐든지 다 잘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끔씩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무조건 다 잘되게 만드는 사람이라. 물론 뭐 대체적으로 보면 잘 되겠죠. 그냥 당연히 잘 되겠죠. 내가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과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될 거고요.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은 얘가 별일 문제 없으면 만나기도 할 거고 그런 식으로 관계가 다시 재결합하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겠죠. 응?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겠죠. 응?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지금도 유료 상담 얘기하지만 유료 상담, 무료 상담을 통해서 해드릴 수 있는 문제는 전체적인 상황 판단과 그걸 인지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점과 현재의 상황에 맞는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제휴를 시켜드리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례들은 거의 시간만 오랫동안 지나고 내가 정상적으로 접근하면 큰 문제 없이 상대방이 받아주니까 상식적인 행동이니까 이게
아주 상식적인 행동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을 리드 해주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그냥. 딴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객관적으로 상황에 맞게, 나는 감정적이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처럼 감정이 심하게 휘둘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좀 더 기다려보고 접근을 하는 식으로 유도를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저는. 예. 아, 전주사네요. 이름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연은 기억이 안 나요. 사연이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그래요? 아, 6월 20일 거예요. 기억이 안 나. 예. 기억이 안 납니다. 6월 20일 거든 뭐 어제 것도 기억을 못 해요, 제가. 저는 한번 하고, 근데 이제 보통 워크패스라고 하는 책의 연상 같은 거는 좀 그 사람에 대한 히스토리나 이런 것도 좀 들어보면 아, 바로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아, 예. 아, 율리님 파이팅입니다. 자, 됐고요. 예,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오늘 상담은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원하셔가지고 제가 한 30분 동안 혼자 떠들었는데 다음엔 먹을 걸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맛있는 걸 먹으면서 여러분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기대해요. 예,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이빠이. 네, 해피엔딩님, 호랭이야님, 포레스트님. 아, 모임이요? 모임 27일 날 합니다. 제가 모임 공지 올릴게요. 포레스트님 얘기하셨기 때문에 모임은 27일 날 합니다. 7월 27일 날에요. 토요일 날. 네, 빠이빠이. 7월 27일. 예. 노? 안 돼. 7월 27일. 토요일. 왜요? 일요일 날 했으면 좋겠어? 일요일 날 했으면 좋겠어요? 일요일 날 원하면 일요일 날로 해줄게, 내가. 토요일, 아, 우리 포레스트님 토요일 해줬고. 아, 그래요? 쉐썰님 쉬는 날이야? 그러면 쉐썰님 쉬는 날에 맞춰줄까? 아, 토요일이 다 좋다고 하는구나. 토요일 날로 가요. 모임 공지 다음 다음에 언제? 화요일 날? 화요일 날 해드릴게요. 화요일 날. 화요일 날 모임 공지 화요일 날 올릴 거예요. 빠이빠이. 빵바다님, 율리님, 셰슬님, 젤라탄, 꿀슈님, 기호님, 레니본사랑님, 빠이빠이. 잘 자요. 예, 주무세요. 토요일, 토요일로 할게요. 27일날. 제니님, 프레임 최강님, 오비스트님, 예, 오랭이님, 스마일 통통, 고양이, 귀여워, 빵바다님, 셰썰님, 질라탄, 레니본, 무돈무주님, 빠이빠이. 지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강의 준비하나 좀 지각했어. 여우땡이님, 프레임체강님, 빠이빠이. 자, 다들 사랑해요. 예, 들어가십시오. 빠이빠이. 체인지님, 사랑합니다. 아, 엔더님 들어왔어요? 예. 아, 지금 끝났어요. 달걀 9개님. 들어가세요. 지금 딱 마침 끝났는데 들어오셨네. 예. 빵바다님. 예. 다음 강의 화요일 날. 화요일 날.